자, 이 문법 학습지 23쪽을 보면 이제 띄어쓰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면 단어라는 것은 뭐냐? 분리돼서 뭐냐? 자립적으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홀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그죠? 근데 이제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홀로 쓰일 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포인트를 좀 주셔야 되는데 조사는 사실 여기다 밑에다 한번 쓸게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단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왜 그런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조사는 단어에 속해요. 단어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 자, 그래서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문법적 기능만 있는 거죠.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문법적 기능만 있는 거죠. 그게 형식이고 의존은 뭐예요? 홀로 쓰일 수 없는 걸 의존이라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어에 쓰고 예외적으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붙여 쓰도록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조사에 대해서 잘 정리할게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하지만 단어에 포함이 되고요. 단어임에도 각각의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하죠. 각각의 단어임에도 붙여 쓰도록 한다는 게 조사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왜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띄어쓰기가 왜 필요하냐?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것에도 글을 읽는 데에도 능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읽기 편해요. 그죠? 글을 읽는데 편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25번 앞에 했던 거 똑같이 한번 더 쓰시면 되죠. 조사는 단어에 속하는데 왜 붙였으냐?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죠?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므로 단어에 포함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42랑 여기 한번 띄어쓰기 이제 기본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사는, 그쵸?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의존명사가 뭐 있냐면 수랑 것이 있어요. 수,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뭐뭐할 따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가 사람을 지칭할 때 아는 이를 만났다. 아는 띄고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지, 이사 온지. 여기서 지가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 온지 일주일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의 지는 의존명사예요. 이사 온 기간이 그죠? 얼마 됐다. 했을 때 수치와 같이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사에서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조사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커녕은 무조건 조사예요. 어느 때나. 그래서 무조건 앞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밥은커녕 죽도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있을 때, 그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밥은 하고 띄어야 될 것 같죠? 모두 붙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커녕이 조사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커녕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밥은 커녕 이렇게 하고 띄어쓰기 할 때 어떻게 띄냐면 얘는 V 표시가 없어서 커녕 그죠? 죽도 띄고 못 띄고 먹는다 이렇게 띄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세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연필은 자루로 세죠. 그 다음에 차 한 대, 두 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차 한 대, 연필 한 자루, 차 한 대, 그 다음에 살, 몇 살이니? 뭐를 해? 숫자를 세는 단위,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수를 셀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쓰시면 됩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뭐뭐 할 겸, 국장 겸 과장.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보니까 이거 볼게요. 요게 지금 이어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어떻게 하냐면, 국장 겸 띄고, 국장 띄고, 겸 띄고, 과장. 이렇게 띄어요. 이어주는 말이니까, 우리가 항을 어떻게 하면 돼? 45항.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음절로 된 이어. 자, 이거 뭐냐. 요거 하나 볼게요. 이 말, 저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 저 말. 이걸 띄었으면, 정확하게 띄었으면 이 말, 저 말. 각각 띄어야 돼요. 그죠? 이 띄고, 말 띄고, 저 띄고, 말 띄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띄고, 그지? 이렇게 띄고, 이렇게 다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띄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46항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 띄고 저 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띄고 저 말.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에 한 번만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그때 띄고 그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46항을 적용하면 이렇게 띄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와 숫자와 어울리게 쓰는 경우가 미안해요. 자꾸 왔다 해서.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2시 50분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까요? 그죠? 12시 50분 숫자와 시랑 분도 단위죠.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다 띄어야 돼요. 12시 12 띄고 시 띄고 50 띄고 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43항의 다만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12시 띄고 50분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보조용어는 아주 조금 할 말이 많아서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성과 이름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성과 이름, 성, 호씨는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 하면 여러분들 임유정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과 이름은 붙여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임선생 이러면 선생이 호칭이잖아. 호칭어죠. 그지? 띄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한다? 띄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김과장 그죠? 띄겠다는 거예요. 붙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과장도 호칭어죠. 관직명이죠. 그지? 이 사람이 관직이 되자는 거니까 김 띄고 과장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필기하면서 조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형태가 유사한데 여기다 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태가 유사해요. 뿐대로만큼이요. 뿐대로만큼은 형태가 같아요. 형태 같을 때 조사로도 쓰이고요. 조사로도 쓰이고 의존 명사로도 쓰여요. 자, 명사는 원래 홀로 쓰일 수 있는 건데 의존은 앞말이 있어야 돼요.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하거든요. 홀로 의미를 만들 수 없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 해요. 근데 형태가 동일한데 어떨 때는 조사고 어떨 때는 의존 명사야. 근데 이게 왜 구분이 중요하냐면 조사는 당연히 앞말에 붙였어야 되고 그죠? 의존 명사는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뿐대로만큼이 체언 뒤에 오잖아요. 체언 뒤에는 뭐예요?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조사가 될 때는 어떻게 돼? 붙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번호를 달게요. 그냥 그 다음에 2번 이번엔 용언 뒤에 와요. 용언이 관형어의 기능을 할 때 관형어